안녕하십니까. 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세약장 강성현입니다. 먼저 이번 인보사 사태와 관련해서 저희가 그 사태 해결과 재발 방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오늘 브리핑은 그 배포해드린 보도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약처는 인보사 K주 2액이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 기재된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로 확인이 되었고, 코오롱 생명과학이 제출했던 자료가 허위로 밝혀짐에 따라서 5월 28일자로 인보사 K주에 대한 품목 허가를 취소하고 코오롱 생명과학을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그간 식약처는 코오롱 생명과학의 이액이 신장세포로 바뀐 경위와 그 이유를 입증할 수 있는 일체의 자료 제출을 요구하여 검토하였으며, 자체적으로 시험 검사도 진행하였고, 또한 코오롱 생명과학에 대한 현장 조사와 코오롱 티슈진에 대한 미국 현지 실사 등 추가 검정도 진행하였습니다. 그간의 조사와 검토 결과 이액은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로 확인되었으며, 코오롱 생명과학은 허가 당시 허위의 자료를 제출했고, 허가 전 추가 확인된 주요 사실을 숨기고 제출하지 않았으며, 신장세포로 바뀐 경위와 이유에 대해서도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구체적인 조사 및 검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먼저 인보사 K주 2액의 최초 세포 등에 대해 유전학적 개통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액은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 기재된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임이 확인되었습니다. 두 번째, 또한 코오롱 생명과학 국내 연구소 현장 조사 결과 허가 당시 제출한 이액이 연골세포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이액의 최초 세포 분석에서는 허가 당시에 신장세포가 아니라며 제출했던 자료와 달리 신장세포에서만 발견되는 특이 유전자, 개그와 폴이라고 일명 얘기하고 있죠, 가 검출되었습니다. 특히 개발사인 미국 코오롱 티슈진 현지 실사 과정에서는 코오롱 생명과학이 연골세포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이액 세포에 삽입된 TGF-베타1 유전자의 개수와 위치가 변동된 사실을 허가 전에 이미 알고 있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유전자 개수와 위치 변경은 의약품 품질과 일관성 차원에서 허가 시 중요한 고려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긴 채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네 번째로, 아울러 코오롱 생명과학은 코오롱 티슈진의 미국 임상용 제품에 대한 위탁 생산 업체의 검사를 통해 이액이 신장세포임을 확인하였다고 이미 공시하였고, 이러한 검사 결과를 이메일로 받은 것으로 보아 이미 당시에도 해당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외에도 추가 검증 과정에서
허가 당시 이액을 연골세포로 판단했던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으며 이액이 신장세포로 바뀐 경위에 대해서도 과학적인 설명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인보사 케이주 허가를 위해 제출한 서류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여 인보사 케이주에 대한 품목 허가를 취소하고 코오롱 생명과학을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은 환자 안전 대책입니다. 식약처는 세포 사멸 시험을 통해 44일 후 세포가 더 이상 생존하지 않음을 확인하였고 임상시험 대상자에 대한 장기 추적 결과 약물과 관련된 중대한 부작용은 없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볼 때 현재까지는 안전성에 큰 우려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식약처는 만약의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비하기 위해 전체 환자에 대한 특별 관리와 15년간 장기 추적 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코오롱 생명과학으로 하여금 모든 투여 환자에 대해 병의원을 방문하여 문진케 하고 유전자 검사 등을 통해 이상 반응이 나타나는지 조사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식약처도 관계 기관과 연계하여 약물 역학 웹 기반 조사 시스템에 등록된 투여 환자를 대상으로 병력, 이상 사례 등을 조사 분석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재발 방지 및 제도 개선 대책입니다. 식약처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연구 개발부터 허가, 생산, 사용에 이르는 전주기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특히 인체세포 등 관리업을 신설하여 연구 개발 단계부터 관리를 강화하고 세포의 채취부터 공급에 이르기까지 단계별 안전 및 품질 관리 기준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한 연구 개발에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신약은 개발 초기 단계에 실시된 시험 자료에 대해 최신의 시험법으로 다시 시험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중요한 검증 요소는 식약처가 직접 시험하며 연구 개발과 제조 등에 사용된 세포의 유전학적 개통 검사 결과 제출을 의무화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첨단 바이오의약품의 특성을 반영한 제조 품질 기준을 마련하고 점검을 강화하며 장기 추적 조사 의무화도 추진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첨단 기술 분야에 대한 심사 전담 인력 확충과 심사 전문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약처는 이번 인보사 케이주 허가 취소 사건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보다 안전하고 우수한 의약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환자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이어서 기자님들께서 이 기사를 작성할 때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이 검증 과정에서 필요한 요소들에 대해서 과학적인 세부 사항을 정호상 바이오생약국 세포 유전자 치료제 부장님께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세포 유전자 치료제 과장 정원사입니다.
방금 강석현 바이오 생약국장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코론 생명과학에서 제출한 자료 중 저희가 과학적으로 판단해서 이번 조사에서 중요 사항이라고 확인했던 사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개그폴 유전자 검출 시험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시고 있는 자료는 코론 생명과학이 품목 허가 때 신청하였던 자료입니다. 그래서 인보사 1핵과 2핵에서 신장 세포의 특이적이라고 알려져 있는 개그와 폴 유전자가 1핵과 2핵에서 모두 검출되지 않았다. 그래서 1핵과 2핵 모두 영굴세포라고 판단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처에서 직접 실험을 한 결과 코론 생명과학에서 제출한 자료와 달리 인보사 2핵에서 개그 유전자와 폴 유전자가 PCR 시험법으로 검출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결과는 허가시 제출되었던 서류와 달리 인보사 2핵은 연골에서 유래한 세포가 아니고 신장세포라고 알려져 있는 GP2-293에서 유래한 세포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가 코론 생명과학이 추가적으로 자체 실험을 해서 제출한 결과에서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 점에서 보시는 것처럼 코론 생명과학이 자체적으로 제외한 실험에서도 인보사 2핵에서는 개그와 폴 유전자가 공히 확인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개발 코론 생명과학의 결과도 우리와 동일하게 2핵 세포는 신장 유래 세포다라는 것을 확인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코론 생명과학이 품목 허가 시 제출했던 개그폴 유전자 시험 검출은 잘못된 결과다라는 것을 확인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내용은 단백질 발현 유사 비교 시험, 단백질 어레이라고 알려져 있는 시험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코론 생명과학 측에서 제출한 단백질 어레이 시험은 기본적으로 세포를 배양하고 그 배양액에서 단백질을 추출을 한 다음에 어레이라고 알려져 있는 항체, 특정 단백질을 인식할 수 있는 항체가 붙어 있는 어레이판에 이 단백질을 붙여서 어떤 단백질이 있는지 확인하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험을 해서 두 종류의 세포에서 나온 단백질을 각각 비교해서 이 두 세포가 같은 유래의 세포다 아니면은 유사하다라는 것을 확인해 주는 그런 시험이 되겠습니다. 코론 생명과학에서 이번 저희가 코론 생명과학 연구소 현지 실사를 통해서 확인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코론 생명과학은 품목 허가 시 저희에게 1핵과 2핵의 단백질 발현 분석 자료다라고 하면서 해당 자료, 지금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네모쳐져 있는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1핵과 2핵의 단백질 발현 양상을 단백질 어레이로 확인한 결과 서로 유사하다. 그리고 그래서 2핵 세포는 연골에서 유래한 세포로 저희가 판단하게 된 근거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현장 실사 결과 1핵의 단백질 어레이라고 제출했던 자료가 실제로는 1핵의 단백질 어레이 결과가 아니고 1핵과 신장에서 유래한 세포인 2핵의 단백질을 혼합해서 사용한 시험 결과임을 확인을 했습니다. 따라서 1핵과 2핵 사이에 신장세포가 혼입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유사하게 발현되어야 되지 않아야 하는 두 단백질 양상이 두 개가 섞여져 있기 때문에 1핵과 2핵이 유사하다는 결론을 유도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코론 생명과학이 이 시험 자료를 저희에게 허위로 제출했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국 현지 실사에서 확인된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 현지 실사에서 확인된 내용은 TGF 베타1 유전자의 개수와 위치가 우리에게 품목 허가 때 신청했던 내용과 다른 시험 결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식약처 허가 신청 과정에서 자료를 식약처에 제출하지 않았다라는 결론이 되겠습니다. 이게 내용이 조금 어려워서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인보사 2핵은 세포에다가 바이러스를 주입을 해서 그 바이러스가 염색체에 삽입되고 그 삽입된 유전자, 염색체에 삽입된 유전자에서 TGF 베타1이라는
단백질이 발현돼서 그 기능을 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세포에 얼마만큼 많은 TGF 베타1 유전자가 들어가 있느냐, 그리고 어떤 위치에 있느냐는 이핵세포의 특성을 규명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현장 실사 결과 밝힌 자료에 의하면은 코오롱 생명과학은 2005년에 이런 TGF 베타 유전자가 이핵세포에 14개 들어가 있다. 그리고 위치에 대한 분석을 해서 저희에게 3상 임상 승인 때 제출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3상 승인을 받았고요. 그런데 2016년 4월에 추가적인 이 유전자 삽입 위치 분석을 한 결과가 있는데, 이 결과가 3상 임상 때 승인했던 자료와 다른 결과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삽입 개수가 앞서 제출했던 자료와 달리 14개가 아니고 49개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근데 해당 내용은 저에게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6년 6월에 다시 그 유전자 삽입 위치 시험을 실시를 했는데, 이때는 3상 인사 때 제출했던 자료와 동일하게 유전자 삽입 개수가 14개다라는 결과를 다시 확인을 만들었고요. 그 자료를 가지고 저희한테 품목 허가 신청 때 제출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현장 실사 결과 이 실험 자료와 별개로 또다시 유전자 삽입 시험을 한 결과가 확인이 되었는데요. 이 시험법은 앞선 세 시험법은 PCR이라는 유전자 검출 시험법을 이용을 했고, 마지막 시험법은 요즘 잘 알려져 있는 유전체 염기 서열 분석이라고 아주 최신 기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최신 기술을 이용해서 다시 시험 분석을 한 결과 유전자 삽입 개수가 품목 허가 때 신청했던 14개가 아니고 35개이다 라고 다시 확인이 되었는데, 이 시험 결과가 나온 시점이 2016년 10월입니다. 인보사가 품목 허가 신청을 한 게 2016년 7월이기 때문에 이 당시는 우리 식약처에서 관련 신청 내용을 검토하고 있던 상황입니다. 따라 이런 그 기존에 제출된 내용과 다른 시험 결과가 나왔을 때는 이걸 우리에게 보고를 하고 내용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음을 이번 실사를 통해서 확인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질의응답 시간입니다. 질의가 있으신 기자님께서는 소속사와 존함을 밝혀주시고 다른 분들의 취재 편의를 위해서 마이크를 이용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십시오. 마이크 좀 갖다 주세요. 2대1 강경훈 기자입니다. 지금 허가 취소를 결정하셨는데 만약에 다시 코오롱이 인도사를 허가를 받으려면은 임상시험을 처음 단계부터 다시 밟아서 해야 되는 것인지 여쭙겠습니다. 그 부분은 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왜냐면 일단 그 초기 특성 분석이 먼저 돼야 될 거고요. 그 이후에 어떻게 진행할지는 그 이후에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JTBC의 배양진입니다. 코오롱 생명과학이 코오롱 티슈진으로부터 그 위탁 생산업체에서 검사를 해보니까 이 액이 심장세포더라 이 이야기를 메일로 전달받았다고 조사를 하셨는데 그 날짜가 2017년 7월 13일 네, 맞습니다. 네. 이게 식약처가 허가난 바로 다음 날이잖아요. 맞습니다. 그 티슈진에서 검사 결과를 안 건 2017년 3월인데 네. 왜 4달이나 있다가 생명과학에 그것도 식약처 허가난 바로 다음 날에 결과가 전달이 됐는지 이거에 대한 코오롱 생명과학의 해명이 있었나요? 일단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그 7월 10일 날 허가된 날 미쓰비시하고 회의가 있었고요. 그 회의 과정에서 세포 1액에 대한 사실은 STR 검사 자료를 요청을 했습니다. 미쓰비시가. 그래서 아마 그 티슈진이 가지고 있던 그 STR 검사 결과를 코오롱에 넘겨줬고 코오롱이 당일 미쓰비시 쪽에 넘겨줬다고 일단 회사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왜 그 4월에 티슈진이 알게 된 거를 7월까지 코오롱에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또는 내부적으로 서로 알고 있었는지 모르고 있었는지에 대한
확인은 저희가 확인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예. 그건 이제 회사에서 얘기하는 주장은 그렇습니다. 하나만 더 추가로 질문을 드리면 이게 7월 13일 코오롱 생명과학이 그때서야 알게 됐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코오롱 생명과학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있는 건가요? 왜냐하면 식약처 허가 난 다음에 코오롱 생명과학이 알았으니까 우리는 그 전까지는 몰랐다, 책임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건가요? 만약에 어제 허가가 나고 오늘 알았다고 하더라도 그 얘기는 당연히 도의적으로 밝히는 게 상식적인 행동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음 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이거 한국일보의 김민호라고 합니다. 이 얘기 신장세포로 바뀐 경위에 대해서 과학적인 설명을 하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식약처에서는 어떤 경위로 포함하고 있는지가 궁금하고요. 만약에 과학적인 설명을 하지 못했다는 말이 결국은 그냥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는데 거짓으로 여기 허위로라는 말이 아주 고의적으로 이거를 자료를 제출해서 그 약을 허가를 받는 거에 목적을 뒀다 이런 뜻인가요? 저희가 확증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의심이 된다, 뭐 정황상 그런 것 같다, 이제 이런 많은 얘기는 할 수가 있겠지만 저희가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할 때는 확정된 증거를 가지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의 확보에는 저희가 어려움이 있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 이제 대책 부분에 나오지만 신약 앞으로 개발할 때 초기 단계부터 뭐 대응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네. 똑같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대응하게 되는지를 좀 설명해 주세요. 왜냐하면 나중에도 또 알 수 없었다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제 그 부분이 사실 저희가 가장 고민스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제 지금 아시다시피 전 세계 허가 관리 시스템은 대부분 다 서류 검토에 의존하고 있고요. 그 시험 검사라고 하는 것들은 아주 극히 제한적이거나 뭐 품질 검사 기준 및 시험 방법 확립할 때 이제 일부 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래서 이제 전주기 관리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아예 저희가 이제 지금 이번 사건을 바라보면서 저희가 좀 아쉬웠던 점은 개발 단계에 대한 어떤 검증이라든지 검토가 조금 미비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철저히 들여다보면 이런 사태를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문 다음 질문 없는 사이 빨리 하겠습니다. 예. 식약처 허가 심사 인력 몇 명 정도 되는지 말씀을 해주시고요. 네. 그리고 왜냐하면은 전주기 대응을 한다고 했는데 거기 관계된 인력은 몇 명이 확보가 되어 있는지 또 문재인 바이오헬스케어 얼마 전에 설명을 좀 했는데 그거 관련해서 인력 추가 확보 계획이 몇 명이 되어 있는지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단 인력 확보 계획은 저희가 370 몇 명이죠? 350명 정도 수준이 현재 정규직, 그다음에 심사관 이렇게 구성돼 있고요. 이전에 브리핑에서 아마 그건 밝혔던 것 같은데요. 한 2배 정도 인력 확보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2배도 뭐 선진국 수준에 비하면은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인력이 확보돼야 그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인보사 관련돼서 들어온 서류가 지금 쪽수로 한 4만 쪽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경우 한 2명이나 4명 정도가 2명 정도가 만약에 본다고 생각하면 한 명이 2만 쪽을 봐야 되는 거예요. 같은 기간에. 근데 만약에 미국 같은 경우 인원이 만약에 5배든지 이렇게 된다 그러면 한 사람이 봐야 되는 분량 자체가 줄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마도 그런 것들이 어떤 심사의 어떤 깊이나 이런 것들을 좌지우지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말씀 드렸다시피 저희가 한 3년 정도를 생각하고 있고 한 2배 정도 인원 확보를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경제신문 박상익입니다. 그 코오롱 생명과학 형사 고발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형사 고발하는 혐의 있으면은 그 제목 같이 말씀해 주시겠어요? 일단은 그 허가된 약사법 76조, 그다음 62조 아마 관련돼 있을 텐데요. 그 허가된 의약품과 이제 다른 의약품 제조에 관한 약사법 위반 사항입니다. 다음 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일보 이소호입니다. 그 유해성 관련해서도 조사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는 전문가 검토 등을 종합해 볼 때 안전성에 우려는 없다고만 얘기하고 계신데 경향원성 관련해서 그 유발 가능성에 대해서도 코오롱 측은 방사선 조사를 통해서 사면이 된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조사가 됐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그 저희가 자체적으로 시험한 세포 사멸 시험에서 예상대로 세포는 44일 이내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소멸하는 것으로 확인은 됐고요. 다만 저희가 과학적으로는 어떤 것도 100% 확신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세포 사멸 시험이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방사선 조사를 한 점, 그 다음에 이때까지 임상 시험에서 뭐 그렇게 우려할 만한 중대한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을 때 현재까지 저희가 본 내용들을 종합했을 때는 크게 우려할 만한 사항은 아니다. 물론 부작용들은 나옵니다. 자잘한 부작용들은 많이 나오는데 크게 우려할 만한 사항은 없다라고 보는 거고요. 다만 그 보도자료에도 있지만 이게 최초의 영골 세포라고 했던 것이 신장 세포로 바뀐 만큼 저희가 추가적으로 고민해야 되고 검토해야 될 사항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장기 추적 조사를 하는 것이고요. 네, 다음 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연합뉴스 TV 조성훈이라고 합니다. 분명히 사전 문제성이 사후 처리 등에서 식약처 책임론이 좀 불거질 수밖에 없는데 방금 말씀하셨던 이런 대책 등 말고도 혹은 좀 어떻게 이런 책임론에 대해 생각하시는지 혹시 내부적으로 어떤 이제 처리 방안이 있으신지 이런 것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고요. 일단은 지금 여러분도 뭐 다 아시다시피 식약처도 검찰에 지금 고발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뭐 자체적으로도 뭐 점검을 해봐야겠지만 일단은 검찰 수사나 이런 것들을 지켜보면서 그거는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기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경향신문 박용환 기자인데요. 질문이 좀 많아서 죄송합니다. 좀 몇 개 드리겠습니다. 일단 방금 그 식약처 책임론 나왔는데 뭐 거의 일단 서류상으로만 일단 검증하는 절차가 있다고는 하는데 그 대중들이 볼 때는 그래도 담당자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지 못하고 한 그런 책임은 없는지 되게 궁금할 것 같은데 그 식약처가 볼 때 이제 담당자의 혹시 그 실책이 있는 부분이 있다고 좀 보시는지 그리고 담당자 처분 여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지원액을 이제까지 굉장히 많이 받은 걸로 알려져 있는데 지원액 환수 부분은 좀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그 세 번째는 그 제도적인 개선인데요. 그 여기에 보면 중요한 검진 요소는 앞으로도 직접 이제 식약처가 확인한다고 이런 종류의 그 설명이 있는데 그러면은 모든 신약에 대해서 핵심 검증 요소는 서류뿐만 아니라 반드시 식약처가 다시 한번 확인한 절차를 모든 신약 허가 절차에 좀 적용한다는 것인지 좀 그런 게 궁금합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만 더 질문이 또 있는데 그리고 GMP에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발견하지 못한다고 이렇게 여기 설명되어 있는데 GMP에서 왜 세포 일관성도 확인하지 못하는지 그게 약간 이 설명 자료만으로 좀 납득이 안 돼서 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시민단체나 이런 쪽에서는 식약처의 어떤 책임을 좀 확실히 하기 위해서 허가 초기에 식약처가 받은 자료들을 좀 공개하라는 그런 요청도 있었는데 이런 자료에 대해서 공개할 의향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너무 질문을 많이 하셔서 제가 기억을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첫 번째 그 식약처 직원의 책임론에 대해서는 제 생각이지만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일단은 최선은 다했다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실수가 어쨌든 결과적으로 신장세포라는 것이 발견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좀 아쉽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이 지원액 환수는 복지부 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요. 세 번째는 중요한 검증 요소를 식약처가 직접 시험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지금 의약품 허가 시스템은 주로 이제 GLP 기관 또는 GCP 기관 이런 공인 인증 기관의 어떤 시험 자료를 인정해 주는 게 전 세계 허가 기관의 어떤 같은 동일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기준 및 시험 방법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수거 검사를 해서 이 품질이 제대로 유지되는지를 보기 위해서 이 시험법이 작동하는지 뭐 이런 정도를 보는 수준이긴 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그 제조 개발사가 개발한 어떤 과정에 있어서 시험을 식약처가 다 한다 그러면은 아마 식약처 지금 그 허가 관리 인원이 지금보다 한 20배, 예산은 한 30배 정도는 돼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불가능한 얘기고요. 다만 저희가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중요 사항, 이 개발사하고 식약처가 어떤 서로 의견이 맞지 않고 식약처는 이렇게 주장하고 또 회사는 이렇게 주장했을 때 서로 어떤 그 식약처 입장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한정적으로 직접 해보든지 아니면 또는 그 공인된 재산기관에 저희가 의뢰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는 GMP에서 네, GMP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GMP는 일단 개발된 약의 어떤 품질이 일정하게 유지되느냐를 보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인보사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미 개발 단계에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미 여기서 바뀌었고 GMP라는 것은 이미 신장세포가 된 거를 신장세포로 잘 유지되는지를 보는 거지. 예를 들면 이미 신장세포로 바뀐 거를 얘가 연골이 아니고 신장세포인지 아닌지를 보는 그런 수준의 어떤 실험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인보사 케이주 어떤 이 사건의 어떤 그거는 개발 단계에서 이게 다 바뀌었고 그 개발 단계에서 그거를 규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지 그 이후에 어떤 품질 관리 어떤 그런 측면의 문제는 아니다라는 것을 그렇게 저희가 기재를 한 것입니다. 하나 더만 있었는데 아까 그러니까 그 허가 초기에 받은 자료를 혹시 공개할 의향이 자료 공개는 되게 좀 민감하고 저희도 조금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 왜냐하면은 어떤 컨피덴셜리티라는 게 있기 때문에 만약 이 회사가 이걸 허가 취소를 당하고 나중에 가더라도 그 실험한 자료의 어떤 저작권 같은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우리가 다 공개를 했을 때 특허라든지 이런 것들이 걸려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 그건들이 이제 물론 이 사건을 규명하는 데 쓰이는 걸로 끝나면 좋겠지만 이제 그게 어떤 다른 연구자의 손에 들어가서 어떤 다른 연구자의 어떤 지식으로 활용된다면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민감하고 저희가 좀 깊이 고민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사를 저번 주에 하셨는데 처음에 현지시설 나간다고 하셨을 때 국내에서는 이 미국 회사고 뭐 다 사람들이 미국에 있기 때문에 이게 제대로 현지 실사가 잘 되겠냐 하는 의구심이 있었거든요. 근데 현지 실사에서 뭐 잘 협조가 됐는지 아니면은 좀 미진한 부분이 있었는지 그런 내용 듣고 싶습니다. 진짜 현지 실사는 전반적으로 원만하게 다 수행이 됐고요. 다만 이제 그쪽 부분에서 일부 자료에 대해서는 공개를 거부한 사항은 있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외부에 복지부 브리핑 촬영이 대기 중이라고 하는데 25인승이요. 그래서 일단 복지부 브리핑에 참가하실 분들은 이석을 해주시고요. 한 2분 정도 질의를 받고 마치겠습니다.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서울경제 박홍명 기자인데요. 네. 코롱생명과학을 형사고발하신다고 하셨는데 법인을 고발하는 건가요? 법인만 고발하는 건가요? 아니면 대표이사도 고발하는 건가요? 저희는 법인 사업자를 고발해야 되는 거죠. 사업자를 고발하게 될 겁니다. 예. 예, 이제 마지막 질의 받겠습니다. 더 질의 있으십니까? JTBC 배양진입니다. 안전성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발표를 해주셨는데 이 효과는 임상시험에서 효과가 입증이 되었다고 볼 수 있겠지만 이게 연골세포가 아니라 신장세포였다고 한다면 맞은 게 연골세포 통증 완화나 세포 재생이나 이런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시각적에서 판단하시기? 일단 임상에서 나타난 그러니까 안전성하고 유효성을 이제 둘 다 물어보시는 건지 아니면 하나만 안전성은 제가 아까 질문 예, 유효성은 일단은 임상에서 밝혀진 결과에 의하면 통증 개선 효과 또는 기능 개선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